1998년 하반기에 북한 대사관에 새로 부임한 3등 서기관이 있었는데 그는 곧 2등 서기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영화배우처럼 잘생기고 세련된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그와 교류하기도 했지만 정치적 배경이나 국가적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뜻이 잘 맞아서 우리는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우리는 북한의 기근이나 국내 정치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와의 많은 교류를 통해 그와 같은 계층이 중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점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그가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진솔한 생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입장과 시각에서 서술하였으니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역사. 과거의 조선은 중국의 일부였지만 중국 또한 조선의 일부였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원을 통치한 적도 있습니다. 중국 역사 속의 상, 선비, 고구려, 거란 등은 모두 조선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문명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동아시아 문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조선 문명은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입니다. 중국의 많은 역사적 공헌은 사실 조선인이 남긴 것이며 앞으로 N년이 지나면 이 역사적 영광은 다시 조선이 것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중국이 임시로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항일전쟁. 우리 위대한 지도자는 조선 인민을 이끌어 일본의 많은 군사력을 견제했습니다. 70만 관동군이 항상 우리 대원수의 견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당신들이 전 국민을 동원해 항전을 했어도 이미 나라가 망했을 것입니다. 조선 인민의 고된 희생이 없었다면 당신들의 항전 승리도 없었을 것이며 미국도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국공내전.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 동지가 당신들의 동북 해방을 도왔습니다. 조선의 도움이 없었다면 사야, 동북 야전군도 없었을 것이며 린비아오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공화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내전. 당시 조선, 소련, 중국은 사회주의 전체였습니다. 영웅적인 조선 인민이 위대한 지도자의 지휘 아래 미국의 맹렬한 공격을 좌절시켰으며 그로 인해 중국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주체는 우리였으며 중국과 소련은 돈과 인력만 제공한 보조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피를 흘리며 당신들을 보호했으며 우리는 당신들에게 빚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당신들이 우리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두 가지 사건이 조선에게 중국이 자신들을 배신했다는 느낌을 주었고 이로 인해 조선과 중국의 관계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중미 수교이고 다른 하나는 중한 수교입니다. 중국이 경제 발전을 위해 안정된 외부 환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이었지만 조선 입장에서는 적국과 수교를 맺는 것이 친구를 배신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중국의 지원을 의존하면서도 국가 안전을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여기에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기술도 포함되었습니다. 조선이 중국의 원한을 품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중국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한반도로 다가왔을 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듯이 중국은 조선을 도울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승리했습니다.